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컨셉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컨셉을 잘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 컨셉을 이야기할 책은 결국 컨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컨셉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단은 그 광고를 막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써서 이제 그런 글들을 즐겨 쓰다가 어떠한 그 이제 네티즌이겠죠. 방문객이 아예 뭐 광고사 직원도 뭐 아닌 뭐 광고사도 못 들어가는 주제에 뭐 광고를 말로만 한다, 입으로만 비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었나 봐요. 거기에 조금 이제 화가 나서 진짜 광고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고사가 되었고요. 광고사 직원이 되었고요. 광고사 직원이 직접 말하는 그 컨셉,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컨셉이 중요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만드는 방법. 컨셉을 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외워서 자신의 문제에 곧이곧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잘 만든 컨셉이 어떤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법칙을 찾아서 외우려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기본기를 쌓아두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상황에 맞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와 제품이 있는 것처럼 컨셉도 그야말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면 좋은 컨셉터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는 것을 이제 뭐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물건을 잘 팔고 그 물건의 정체성이라든지 서비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소비자의 니즈와 맞추기 위해서 컨셉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잘 팔리는 상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 컨셉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그 성공한 제품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배경과 의도가 어떤 거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면면히 다 살펴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내가 하고자 하는 상품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컨셉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베낀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법칙들, 뭐 그런 걸 외우기보다는 그 컨셉을 만드는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컨셉의 정의. 컨셉이 무엇인지 먼저 사전적인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을 개념으로 순화하는 것. 컨셉이란 광고에서 목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목표 소비자는 누구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지, 광고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제품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복잡한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의 컨셉은 개념, 본질, 핵심,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에 궤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의미의 컨셉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어떤 브랜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와 소비자의 필요 혹은 선호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서 도출된 것이 바로 컨셉입니다. 브랜딩 전문가인 전성열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컨셉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으로부터 의미 있게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세분된 시장에 대응시키는 예술이자 과학,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소비자가 그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속성들이다. 이제 컨셉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셉의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을 개념으로 순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컨셉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이런 것들의 주된 생각을 개념으로 바꾼 거죠. 이것을 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혹은 이 상품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 이것을 딱 이런 상품의 개념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컨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셉이라는 것은 광고에서는 이제 목표 소비자에게, 내가 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소비자, 타겟팅이죠. 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무슨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것들을 모두 다 컨셉을 만들 때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따 뭐 사례가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허니버터칩을 예로 들어볼까요? 허니버터칩 굉장히 많이 팔린 감자칩이죠. 허니버터칩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허니버터칩이라는 상품은 기존의 그 감자칩 시장이 굉장히 그 짠맛과 매운맛에 그 양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허니버터칩의 개발팀은 단맛에 이제 소비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당시 뭐 단맛에 대한 열풍도 많이 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맛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맞는 감자칩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표 소비자로 이제 어린 아동과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 이들이 이제 단맛을 주로 좋아하죠. 그래서 이들을 타겟으로 목표 타겟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욕구는 단맛에 대한 감자칩이 없다.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욕구를 파악하고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컨셉을 잡아간 거죠. 허니 버터칩이라는 이름 자체도 벌써 딱 와닿지 않습니까? 허니, 단맛이 벌써 나죠. 버터는 이제 되게 좀 부드럽고 이런 좀 고소한 이런 느낌 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컨셉이란 건 뭐냐? 개념, 본질, 핵심,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에 궤를 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 이 제품의 강점이 뭐냐? 이 제품이 뭐냐라는 거죠. 컨셉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 제품은 뭐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제품의 컨셉이 됩니다. 컨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딱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한마디에 이 제품의 기능, 목적, 어디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세일즈 포인트 이런 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브랜딩 전문가인 전성열 교수, 저는 이 교수님의 수업 강연을 직접 들었었는데요. 그분이 마케팅의 대가십니다. 특히 브랜딩 쪽으로 굉장히 그 명성이 있으신 분인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으로부터 의미 있게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세분된 시장에 대응시키는 예술이자 과학,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소비자가 그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으로부터, 허니버터칩 예로 들었지만 허니버터칩에서 기존의 프링글스, 포카칩 이런 제품과는 분리시켜서 단맛 시장이라는 그런 이제 시장 분리시켜서 대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컨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맛 감자칩 하면 딱 허니버터칩 떠오르지 않습니까? 단맛 감자칩 하면은 떠오르는 과자가 허니버터칩 말고 딴 게 뭐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컨셉이다라는 겁니다. 잡코리아의 컨셉. 이건 이제 실제 광고,
잡코리아의 광고가 이제 이 책의 사례로 들어가 있어서 같이 가져와 보았습니다. 비슷한 특성의 브랜드가 모인 시장에서는 모두가 추구하는 강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의 역할을 만들어 주어야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구인 정보가 가장 많고 다양한 곳 중 하나가 아니라 일 안 하고 게으른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을 확실히 다른 회사로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이처럼 브랜드가 새로운 배역을 찾게 되면 경쟁자들과는 다른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잡코리아의 광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편이죠. 여기서 이제 사장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장이 너무 이제 높은 목표를 하면서 사원들을 이제 너무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장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장 이외의 모든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대포에 싸서 사장을 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잡코리아를 추천하고 잡코리아에서는 고급 경력직에 대한 56,485명을 채용 중이다라고 광고를 한 겁니다. 뭐 사장편 말고도 이제 국장편도 있습니다. 국장편을 보면은 이제 일반 사원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국장님한테 결제받으러 가는데 되게 끌어안고 묵힌다. 이래서 이제 국장이냐 청국장이냐 이렇게 말장난을 통해서 유머 코드를 넣고 이제 그들을 보내고 싶으면은 잡코리아를 추천해라. 뭐 이런 거고요. 차장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국장 차장,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대리편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대리가 이제 밥만 먹고 점심 먹고 맨날 졸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뭐 상사죠. 상사 아까 나왔던 상사인데 상사가 이제 오죽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방전되는 그들은 대리인가 밭대리인가 뭐 이렇게 또 유머 코드를 넣어서 또 이제 또 재미있게 표현해서 대리를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잡코리아를 추천해라. 대리급 이상을 21만 6,297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원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원편도 이제 사사건건 감시하고 고자질하는 그대는 뭐 상사를 잘못한 건 이제 다 꼬치꼬치 이야기하고 이제 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럼 사원이냐 감사원이냐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잡코리아로 보내라. 이렇게 다 직급별로 다 되게 유머 코드를 넣어서 말장난이라는 유머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코리아는 이 광고를 통해서 구인 정보가 가장 많고 다양한 곳. 그러니까 잡코리아 말고도 뭐 사람인도 있고 알바몬도 있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구직 정보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많은 그런 구직 정보 사이트 중 하나가 아니라 일 안 하고 게으른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을 확실히 다른 회사로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새로운 이제 포지셔닝. 되게 좀 재미있게 유머 코드를 넣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죠. 다른 구직 사이트와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컨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억되고 마케팅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잡코리아는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차별화. 당시만 해도 무조건 튀는, 요즘 말로 하면 어그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끄는 게 차별화의 컨셉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패션 브랜드면 패션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차별성을 꾀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광고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지요. 어그로는 차별화가 아닌데 그 차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차별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차별화는 전술이 아니다. 이례적인 광고 캠페인도 아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아니며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아니다. 진정한 차별화란 말하자면 새로운 생각의 틀이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실제 신입사원 때 겪었던 이야기죠. 뭐 어떤 회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차별화에 꽂혀 있어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무조건 눈에만 띄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경쟁 PT를 해서 했는데 그 의뢰사에서도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광고사에서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자신의 그런 클라이언트가 승인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합니다. 마지못해.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그걸 다 철회를 하게 되는데 그 사례를 겪으면서 이 저자가 느꼈던 차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그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신이 신입사원인 자신은 이제 되게 어그로를 끄는 거죠. 차별화는 어그로를 끄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큰 이제 타격을 입는 거죠.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고 그래서 진정한 차별화라는 거는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지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건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차별화의 의미에서 본인이 느꼈던 거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컨셉이라는 게 차별화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차별화를 시키려면은 그 컨셉, 그 브랜드나 뭐 어떤 것든 좋습니다.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것이 속한 카테고리 혹은 상품성 안에서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는 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완전히 뭐 맞지 않는 걸 해서는 눈길만 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차별화를 깨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제 억으로 끄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컨셉이란 무엇인가? 컨셉을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같이 결국 컨셉이란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이제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구독해 주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저 또한 역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